네, 안녕하세요. 챗 GPT로 정말 유명하죠. 오픈 AI가 이번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확장을 좀 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맞아요. AI 인프라 경쟁에 또 새로운 플레이어가 그것도 아주 큰 플레이어가 등장하는 셈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받은 자료들 좀 보면서요. 오픈 AI의 아시아 데이터 센터 설립, 이 가능성이랑 그 배경 이야기를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또 어떤 나라들이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 중요한지. 네, 핵심만 딱 짚어보죠. 바로 시작할까요? 네? 자, 핵심은 이거예요. 오픈 AI가 그 다음 데이터 센터 부지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구체적인 움직임도 좀 포착됐죠. 맞아요. 그 최고 전략 책임자 CSO 제이슨 권이 다음 주부터였나요? 일본, 한국, 호주, 인도, 싱가포르 뭐 이런 나라들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해요. 아, 주요 국가들이네요. 네. 근데 이게 아직 뭐 공식 발표는 아니고 비공개 정보긴 한데 가서 정부 관계자나 기업 파트너들 만나서 AI 인프라 또 소프트웨어 활용 이런 걸 논의한다고 합니다. 음, 그 배경을 좀 더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사실 이미 전 세계에서 데이터 센터가 제일 많은 곳이거든요. 아, 정말요? 네.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우리가 아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여기서 AI 인프라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어요. 그럼 완전 경쟁이 치열한 곳에 오픈 AI가 뛰어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AI 인프라라는 게 그냥 서버 몇 대 놓고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네네. GPT 같은 거 돌리려면 어마어마하죠. 맞아요. 수천, 수만 개 GPU가 필요하고 전력도 엄청나게 먹고 네트워킹 설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시아에 이런 거점을 만든다는 건 정말 큰 투자죠. 그런 상황에서 오픈 AI가 내세우는 전략이 좀 흥미로운데요. 바로 현지화랑 파트너십 같아요. 아, 현지화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그냥 시설만 짓는 게 아니라 각국 정부랑 협력해서 소위 민주적 가치와 개방 시장에 기반한 AI 역량 이걸 같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민주적 가치. 약간 추상적이긴 한데, 그렇죠.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아마 뭐 데이터 프라이버시라든지 아니면 AI 투명성 같은 걸 강조하면서 파트너 국가들한테 좀 신뢰를 주려는 거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신뢰가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현지 언어랑 그 나라 필요에 맞게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일단은 한 10개국 정도랑 파트너십을 맺는 게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마냥 쉬운 길은 아닐 것 같아요. 특히 그 지정학적인 문제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아, 지정학적 문제라면 어떤 걸까요? 역시 미국의 우려죠. 최첨단 기술, 특히 AI 관련 하드웨어나 기술이 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요. 그렇죠. 네. 저희가 본 자료에도 나오는데 특히 중국이랑 좀 관계가 있는 예를 들어 UAE 같은 나라와의 협력에 대해서 미국 정부 안에서 좀 반대 목소리가 있었다고 해요. 아, 오픈 AI가 최근에 UAE랑 대규모 데이터 센터 파트너십 맺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UAE 정부가 AI 협정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인데 여기에는 중국 관련 제한 조치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하네요. 물론 이 내용은 저희가 받은 자료에 기반한 정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네. 정보 전달 차원에서요. 그럼 그 미국 정부의 우려가 오픈 AI의 아시아 파트너십에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파트너 국가 고르는 기준이 더 엄격해진다거나. 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파트너 국가의 어떤 기술 수준이라든지 데이터 관련 규제 환경, 그리고 당연히 미국과의 외교 관계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오픈 AI의 이런 아시아 행보는 단순 인프라 경쟁을 넘어서는 거예요. 각 나라의 규제나 문화에 AI를 맞춰야 하고 동시에 미국 중심의 어떤 기술 통제와 글로벌 파트너십 사이에서 좀 균형을 잡아야 하는 거죠. 정말 복잡한 게임이네요. 네. 핵심은 단순히 서버 늘리는 게 아니라 AI 기술을 통한 어떤 영향력 경쟁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와, 정말 복잡한 상황인데 근데 또 국제적인 관심은 엄청 뜨겁다고요? 맞아요. 그 오픈 AI의 최고 글로벌 책임자 크리스 리에인이라는 사람이 언급한 걸 보면 무려 30개국 이상이 먼저 오픈 AI에 연락을 해왔대요. AI 인프라 개발 지원 논의하자고요. 30개국이요? 와, 정말 많네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이 AI 기술 확보에 대한 열망이랄까? 아니면 약간의 불안감 같은 게 느껴지는 대목이죠. 그 사람이 한 말이 좀 인상적이던데요.
세계는 지금이 중요한 순간임을 이해하고 있고 이 기술에 접근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 네, 딱 그 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 모든 상황이 결국 뭘 보여주냐면 AI 기술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진짜 치열하다는 거. 그리고 그 경쟁을 뒷받침하는 물리적인 인프라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거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계신 국가나 아니면 관심 있는 지역이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또 어떤 도전에 직면하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오픈 AI가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새로운 격전지에서 AI 인프라 확장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기술적, 전략적인 야심도 크고 동시에 아주 복잡한 지정학적인 계산까지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오픈 AI가 현지 언어와 필요에 맞게 AI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네, 현지화 전략이요? 그렇죠? 그럼 과연 인프라 구축 너머에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말 다양한 문화나 또 각기 다른 규제 환경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좀 독특한 AI 응용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까? 생각지 못한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혹은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윤리적인 고민거리들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지 않을까? 이 가능성을 미리 좀 상상해 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